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김제 한 농장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농장은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친환경 사육 방식의 농장이어서 충격이 큽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닭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풀을 쪼아 먹습니다. 수천 마리의 닭이 널찍한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친환경 동물 복지 농장입니다. 이 닭들이 낳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스론 0.008ppm이 검출됐습니다. 보통 식물에 사용하는 해충 퇴치제로 달걀에서는 조금도 나와선 안 되는 성분입니다. 움푹움푹 패인 곳들이 닭들이 스스로 모래 목욕을 하는 흔적입니다. 농장주는 닭들이 스스로 진드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할 이유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가서 풀 뜯어먹고 어디 잎도 따먹고 그리고 벌레도 잡아먹고, 근데 살충제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 있게 갖다 줬는데. 황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닭이 주변 작물에 뿌려진 농약을 먹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장 주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농장은 무허가 농장인데다 난각번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육 규모가 작더라도 신고를 하고 난각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꼭 좀 신고를 하고 난각번호를 부여받는 게. 전라북도는 인터넷으로 이미 판매된 달걀 4,200여 개 가운데 1,500여 개를 긴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700개는 소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의 농장주가 살충제 살포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고창 2곳과 정읍 1곳에 이어 또 친환경 농장에서 살충제가 나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당초 안전하다던 전북의 달걀에서 뒤늦게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의 달걀 검사는 부실했습니다. 제때 시약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부 살충제 성분에 대한 검사를 빼먹었다가 뒤늦게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였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18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입니다. 전라북도 125개 농가 달걀이 살충제 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 시중에 유통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김제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 우리 지역에서는 없다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김제에서도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좀 황당해가지고 계란을 앞으로 못 사 먹을 것 같아요. 지난 4월부터 살충제 검사 대상이 19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추가된 8종의 시약을 확보하지 못해 1차 검사 때 19종만 실시했다가 뒤늦게 8종의 시약을 구입해 조사했는데 이때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부실한 검사가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협한 셈입니다. 플루페녹스론도 검출이 됐고요. 사전에 소상하게 밝히지 못한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농장 검사는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친환경 농장 검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맡는 이원화 체제도 부실한 검사를 부추겼습니다. 또 지난 4월엔 전라북도가 정읍의 친환경 농장 2곳에 살충제 예산을 지원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친환경 농가에서 잇따라 살충제가 검출되고 행정의 검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원금 보장, 높은 수익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협동조합이 이 같은 방식으로 수천 명을 끌어모았다가 1년 가까이 돈을 주지 않아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4년 전 출범한 익산의 한 협동조합입니다. 쌀과 주유소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대 연 2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한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등 수천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소개를 하면은 수당을 줬어요. 한 3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금액대별로 또 틀렸던 것 같고. 이렇게 모은 돈만 40~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유사수신 의혹이 짙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원금은 물론 이자 지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난리 났었죠. 시끄러웠죠. 돈이 막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뭐 작게는 몇 백만 원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협동조합 측은 이딴 사업 실패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쌀육살 사업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주유소 사업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우리 피해를 정도 맞고 솔직히 조합원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맞으니까. 이자는커녕 원금 회수마저 쉽지 않게 되자 일부 투자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조합장 등 협동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갑질과 황당한 해고 통보로 무리를 빚은 군산의 전 장애인 콜택시 회장이 이번엔 공금을 유용하고 특정인 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군산 장애인 콜택시 직원과 거래업체 관계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콜택시 직원이 견적서를 부풀린 뒤 차액인 56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삿짐 센터가 이를 수용합니다. 실제 인사 비용은 29만 원이잖아요. 거래 명세서를 85만 원으로 끊어주시고 저희가 85만 원을 이제 사장님 그 계좌로 송금을 하면 나머지 이제 차익 부분 있잖아요. 56만 원을 그거를 좀 현금으로 주셨으면 해가지고. 그리고 콜택시 업체는 부풀린 견적서를 군산시에 제출해 지원금을 타냈습니다. 여러 업체를 통한 견적서 부풀리기는 전 장애인 콜택시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매달 지출 금액의 20%에서 30% 정도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달 콜택시 기사 채용 과정에서 전 회장이 특정인을 채용하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이 지원자가 뽑혔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당시부터 현재 채용되신 분에게 특정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라고 저에게 지시하여서 그렇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분은 서류 자체를 배제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나 전 회장은 공금을 유용하지 않았다며 군산시의 조사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니까요. 장애인은 15점, 가산점이 10점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했어요. 공금 유용과 채용 비리를 둘러싼 의혹에 군산시가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가 늘어나는 신도심의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버스 대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이용객은 늘지 않아 경영난을 호소하는 업체 설득 등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북부권에 있는 에코시티. 내년 초부터 공동주택 3,4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북서부권의 만성지구는 2,300세대 입주가 시작됩니다. 전주시는 이곳 입주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 예정인데 버스 대수를 20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전체 버스 대수는 412대가 되는데 2000년대 들어 버스 증차는 10대에 그쳤습니다. 시내버스를 증차하지 않으면 배차 시간이 길어져서 시민의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내버스의 증차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가 늘지 않고 승용차는 늘면서 버스 이용객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적자가 쌓여간다고 호소하는 버스 회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버스 회사들은 한 대 1억 원이 넘는 차량 구입비는 물론 한 대당 운영 손실이 한 해 2천만 원이 넘는다면서 오히려 감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객은 주는데 도심 확장으로 버스 대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전주시. 시민 세금으로 버스 회사에 주는 손실 보조금 증가를 피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무료로 장난감을 빌려주는 순창군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남원 전주간 옛도로인 뒷밤제 산책로에 배롱나무 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무료로 장난감을 빌려주는 순창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10월에 문을 엽니다. 순창군은 문화의 집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장난감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장난감 대여실과 놀이실, 실내 놀이터로 꾸며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군립도서관이 유아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실군은 오는 12월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 요리교실과 청소년을 위한 바둑교실, 노인을 위한 두뇌 건강 뜨개질 등 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원 전주간 옛 도로인 뒷밤제 산책로 1.2km 구간에 배롱나무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 구간에 모두 240여 그루의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오는 9월까지 꽃을 피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너무 예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꼭 다시 오고 싶어요. 무주군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농번기 공동급식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올해 무주읍과 설천면, 적상면 등 20개 마을에 8천만 원을 지원해 연간 40일씩 공동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지역으로 새만금이 확정됨에 따라 부안 신재생 에너지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부안 신재생 에너지단지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관 같은 테마 체험 시설을 늘리고 주변에 연수센터와 숙박시설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1,500억 원을 들여 완공한 부안 신재생 에너지단지는 그동안 관람객 유치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많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관을 갖춰 잼버리 대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필교 위기를 맞고 있는 서남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됨에 따라 49명인 의대 정원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 49명의 처리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거론되는데 전북 지역 의과대학으로 흡수하는 방안과 의대가 없는 전남에 배치하는 계획, 그리고 국립보건의대를 신설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의료계는 당초 지역 안배를 고려해 의대 정원이 배분된 만큼 49명의 신입생이 전북대와 원광대에 흡수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 방식 변경을 언급해 선거를 준비하는 전라도 입지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지금의 공천 룰이 시도당에게 지나친 권한을 줘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다며 공천 방식의 변경을 논의하는 정당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계열은 시도당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는 현 규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천 방식 변경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전라도 8만 7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전라도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에게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면서 70%인 국가예산 지원 비율을 80%로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은 나이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인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혁신도시 단독주택 용지의 불법 가구 분할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3가구 이하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그 이상으로 가구를 늘리는 건축물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와 단속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불법 가구 분할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고 이행 강제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지난주부터 잇따라 비가 내렸지만 전라북도 저수지의 저수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평균 저수율이 53.4%로 평년보다 17%포인트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완주 동상저수지는 94%의 높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용담댐 46%, 섬진댐 42%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의 한낮 기온은 32도가 예상되고 대부분 지역이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과 모레 오후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는 등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